판도 변화가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면 그 안에서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혹시 그 소식 알고 있어? 네. 주위에서도 보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치, 너는 이제 좀 젊은 세대라 트위치 딱 보는 세대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2월에 철수한다며? 네네. 트위치가 그러면 철수하는 이유도 알고 있어? 망 사용료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망 사용료라는 부분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와닿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치, 그거는 기업에서 내는 원가의 개념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금액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니까 트위치 CEO가 밝힌 바로는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나 비싸다라고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할 경우 손실이 계속 커져간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나도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손실은 감수할 수 있지만 그 손실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면 철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사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당사자는 트위치랑 이동통신사잖아. 근데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나 그 스트리머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되겠지. 트위치라는 곳이 없어지고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로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옮기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 옮겼을 때 원래 트위치에서 보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부당하게 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오늘은 이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망 사용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망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영상을 좀 찾아보면 더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고 트위치에서 말하는 건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가 다른 나라보다 10배 비싸다 이런 얘기와 그 다음에 다른 쪽 이동통신사에서 말하는 철수 이유는 왜 너네들이 수익 구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왜 망 사용료를 탓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망 사용료가 10배 비싸다는 이야기, 그 두 번째는 수익을 못 낸다는 말. 이 두 가지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트위치가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너 혹시 트위치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 있어?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까지는 모르고 이쪽 아마존이랑 연계된 다국적 기업 아니었어? 맞아. 또 아마존이 나오지. 또 아마존이야 완전히. 미국 이커머스에서 아마존을 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존이 계속 나오는 것도 있겠거니와 아마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아마존이 이커머스의 어쨌든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2014년에 아마존이 트위치를 인수를 했어. 중간중간에 계속 좀 바뀌긴 했지만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 스트리밍이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에서 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존이라는 오픈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마존 프라임인데 그러면 또 아마존 프라임이 뭐냐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존 프라임은 쿠팡이 벤치마킹한 시스템이야. 쿠팡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우 멤버십이 아마존 프라임을 따라한 시스템이야.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을 하면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무료 배송해주고 무료 반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 근데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을 하면 뭐 음악도 듣게 해주고 아마존에서 만든 영화도 볼 수 있고 스포츠 그 다음에 이런 트위치 같은 걸 이용해 줄 수 있게 만들어서 사실은 트위치는 아마존 프라임을 팔기 위한 수단이었었던 거지. 한마디로 이건 미끼 상품이야. 젊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서 아마존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미끼 상품이었던 거지. 근데 만약에 이 미끼 상품을 내 상품과는 1도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오프라인 가게로 20대 남성용품을 팔고 있어. 근데 40대 여성들에게 서비스 상품을 막 주는 거지. 그럼 이게 맞을까? 아니겠지. 그래서 아마존이 미국이나 이제 유럽 아니면 일본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오픈마켓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마존이라는 회사 자체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트위치라는 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한국에서 아마존의 매출을 올리는데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동통신사들이 말하는 수익 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얘가 망 사용료로 또 싸우는 데가 한 군데가 더 있거든. 바로 넷플릭스야. 넷플릭스는 철수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 법정 싸움까지 해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그 이동통신사와 넷플릭스 사이에 합의를 이루고 지금은 협업까지 하고 있지.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 돈이 벌리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할 여력도 있고 할 의지도 있지만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아마존 프라임을 팔 일이 없으니까 이걸 굳이 해야 되냐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이유잖아. 통신사들이 트위치가 수익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인 망 사용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트위치 CEO가 나와가지고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10배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 하나는 주어가 빠져있어. 어느 나라보다 10배 비싸다는 말. 물론 10배 비쌀 수도 있지. 아니면 뭐 100배 비쌀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평균치인지 뭐 최소인지 약간 좀 모호하게. 그치.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셀러들이 좀 보면서 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주어를 빼면서 10배 비싸답니다라는 말만 지금 부각되어 있잖아. 실제로 이 10배 비싸다는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격분하고 있잖아.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을 하잖아. 나는 이거를 셀러들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어를 빼버렸잖아. 뭐 예를 들면 그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아메리카의 조그만 나라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빼면서 10배 비싸다라는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10배라는 말에만 집중하게 되거든. 그게 얼마 전에 내가 영상을 찍었던 프레임 씌우기가 좀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야. 한국은 망사용료가 너무 비싸!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또 100%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동통신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해. 어찌되었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망사용료가 비싸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 10배가 비싸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트위치에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거는 뭐 기업의 선택인 거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서비스를 시도하지만 그 서비스를 모두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돈이 안 되면 나가야지. 뭐 굳이 그거를 자꾸 해봤자 계륵이 될 수밖에 없잖아. 얼핏 들으면 셀링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얘기를 하나 싶겠지. 셀링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왜 할까? 굳이 셀링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셀링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상세 페이지 얘기도 이런 거 했지만 난 사실 그거보다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 트위치가 철수하자마자 네이버에서 만든 지지직이라는 서비스야. 지지직이라는 서비스도 혹시 들어봤니? 네, 들어봤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똑같은 사업을 해서 트위치는 이거 적자가 너무 불어나는 사업입니다. 저희 못해요 라고 나갔는데 네이버는 갑자기 그걸 한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왜 그러면 네이버는 트위치 코리아가 손뗀 이 사업에 굳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 아마존 프라임이 트위치의 목적이었다면 스마트 스토어도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치, 맞아. 얼마 전에 쿠팡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쿠팡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걸 한번 봤거든. 최근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 쿠팡에서 한국 야구 중계권을 따간다는 말도 있었거든. 최근에 축구를 보려면 대부분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 쿠팡 플레이에서 독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었고 그런 걸 똑같이 따라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도 젊은 세대, 게임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잖아. 젊은 세대들을 공략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치즈직이 네이버의 미끼 상품이 될 거야. 미국 리틀 야구 구장에 어린아이들이 야구하는 곳에 질레트라는 곳에 광고를 되게 많이 한대. 야구를 하러 온 부모님을 겨냥해서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브랜드에 노출돼 있고 브랜드를 알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면도기를 사용하게 됐을 때 질레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다른 브랜딩에 노출되기 전에 내 브랜딩을 먼저 노출하는 거. 그래서 MZ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브랜딩을 빨리 런칭하고 그걸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플랫폼에 묶어둘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아마도 이 지지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밀어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쨌든 지금 쿠팡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경쟁하는 입장인 거고 쿠팡이 최근에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이 지지직으로 반등의 요소를 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이버는 이 치즈직이라는 플랫폼을 단순하게 스트리밍으로만 사용할까? 홍보하는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 선례가 있잖아. 유튜브 쇼핑. 유튜브하고 카페24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쇼핑을 만들었잖아.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 치즈직이라는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붙이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게 돈이 되니까. 자, 그러면 셀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치즈직이라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지. 단순하게 트위치가 철수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스트리밍 회사가 철수를 한다라는 건 분명히 이 스트리밍 시장에
시장에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강자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뭐 유튜브가 됐건 아프리카 TV가 됐건 치즈직이 됐건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앞으로 판도 변화가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면 그 안에서 셀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쇼츠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쇼츠를 이용해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스트리밍 시장도 분명히 지금 변화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 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오늘은 트위치 철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느 시장이든지 초반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거든. 이 시장을 변하는 거를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경을 쓴다면 분명히 초반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치고 나가면 그만큼 매출도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스트리밍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이런 셀링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할 테니까 구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안녕.